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아침, 눈뜨기 싫은 아침, 강한 조정의 아침, 머리 아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급격한 강한 조정이 전망이 된다. 최근에 시장은 선반영도 빠르게 되고 뭔가 악재도 빠르게 되고 다음에 호재도 빠르게 반영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빨리빨리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반응의 강도가 굉장히 큰 거죠. 한번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생각보다도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올라갈 때도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특징인데, 이게 현재 주식시장의 특징, 오늘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하락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저포주가 얼마나 잘 버텨줄 것이냐, 이 저포주마저도 같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포주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나마 지수를 방어할 수 있지만 어제까지도 우리가 풀베팅했던 그러한 성장주에서 큰 스크래치가 날 가능성이 오늘 가장 큰 걱정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하지만 바람의 방향이 자주 휙휙 바뀌는 요즘 주식시장에서 너무 겉바뜨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견뎌야죠. 현금으로 샀다면 견디고 또 한 고비를 넘어가고, 결국은 이 거대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가져오는 기술의 진보와 투자, M&A, 이러한 그 좋은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겉바뜨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 본다면 생각보다도 강하게 뒤통수를 후려칠 그런 모습의 걱정은 좀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여기서 줄일 것이냐 아니면은 목이란다 배에 힘을 주고 버틸 것이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현금이라면은 당연히 버텨야 되죠. 풀 베팅을 해서 우리가 성장주로 왔기 때문에 성장주가 강하게 두들겨 맞더라도 버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머리가 매우 복잡한 2월 15일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역시 이제 소비자 물가죠.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3.4였는데 이번 달은 YY로 3.1이었다. 이게 이제 2.9까지 갈 거로 예상을 했는데 3.1에 머물렀다. 이러한 것들이 일단 충격적이고, 코어 CPI도 3.9, 지난달도 3.9였고 이번 달도 3.9, 이렇게 변하지 않고 머무르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발로 밟았을 때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을 튕겨져 올라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의 강한 경제의 어떤 그 펀더멘탈의 모습, 소비가 줄지 않고 다음에 고용이 강하고 다음에 주택이 수요가 세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더 밟아도 CPI가 2%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결국 뒷단에 있는 금리 인하의 시기와 횟수가 지속적으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미국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인하를 해주면서 시장을 달래고 싶은데 그러한 것들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취약점이다. 그리고 파웰을 자를 수밖에 없는 트럼프의 그 어나운스먼트가 있었기 때문에 파웰은 여기서 명예를 선택할 가능성, 정치적인 고려보다 명예를 선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왔다 갔다 하지만 부정적인 요인이 강하다. 여러분, 그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케이스는 거의 못 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시장은 약세의 모습을 띌 가능성도 있어서 걱정이 매우 앞선 그런 아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 다시 강하게 버티는 원인을 보면, 주거비가 0.6, 전체 3.3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게 0.6, 식품이 0.4, 외식물가 0.5, 미디어 케어가 0.7, 교통서비스가 1.0, 주거비, 교통서비스 이런 것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OER,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임대를 냈을 때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OER이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독특한 미국만의 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다음에 주거비 가중치가 상승할 때 새롭게 인플레이션의 측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주거비 가중치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임금 인상 연장생산에서 모든 게 식품도 오르고 외식 물가도 오르고 미디어 케어도 오르고 교통서비스도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이 현재 미국 CPI를 강하게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 못하고 튕겨져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 저항하는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강하고 다음에 사람들의 임금이 강하고 다음에 고용이 강한 게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 추이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91,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나스닥 2.43, S&P 500 1.89. 네, 거의 시작하자부터 빠져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장으로 갈수록 후장으로 갈수록 더 많이 빠지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전년비 3.1% 상승, 국채금리, 달러가 급등했다. EU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4개 서비스 빅테크 특별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다. 이건 좋은 이야기네요. 일본 니케이 투투파이가 장중 38,000선을 돌파하고 34년 내에 최고치를 이뤘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이제 박살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 전망치를 유지했다. 세계 성장률은 상향을 했다. 오펙의 세계 경제 성장률 상향은 크게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미국 상원 126조 규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원조 패키지를 통과시켰다. 이 우크라이나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이 지쳐 있고 뭔가 이걸 알고 러시아 쪽에서 종전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나오는데 푸틴만은 믿을 수가 없죠. 푸틴은 이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패를 주고 꽃놀이패를 할 것 같은데 트럼프 쪽이 이긴다면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트럼프의 전략에 구리 세계 최대 공급처 칠레 생산량 20년 만에 최저, 가격 상승 압박을 줄 것이다. 구리가 이 수요 측에서 공급 측에서 줄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구리 가격은 상승할 것이 뻔하죠. 네, 미국의 LNG 업계 태평양 수출 경로에 박차를 가한다. 아시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했다. 우리나라는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 LNG를 많이 사오는데 미국의 LNG가 아시아로 온다면 주로 일본과 한국, 대만이 타겟이 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BOA 펀드 매니저 설문에서 매그니피센트 7 낙관론을 시사했다. 중국 주식은 비관론이다.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달러 지수 한번 보죠. 104.79 이제 거의 과거 가장 높았던 105까지 올라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107까지도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는데 올 작년 초에 그렇습니다. 104.792까지 달러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시장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죠. 2년짜리 한번 봅시다. 4.647, 17.7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물 4.318, 14.6bp나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모습. 결국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성장주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오늘 좀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유가, 금리, 달러 다 상승했죠. 달러도 유가도 0.98% 상승 77.67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을 아주 크게 리딩했던 ARM 주가가 19.35% 하락을 했네요. 120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 정도 한 3-4% 하락을 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할지는 몰랐네요.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110달러 정도 오면 110달러 정도 오면은 사야 되지 않냐. 좀 더 기다리십시오. 110달러 이하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종목 주가 한번 봅시다. 테슬라 마이너스 3.04 182달러, AMD는 1.13 169달러,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1.01 715달러. 엔비디아는 생각보다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엔비디아가 생각보다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은 마이너스 1.89% 183달러, 일라인들리는 상승했네요. 0.09 737달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5.6. 오늘 반도체주 작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TSMC도 2.91% 하락. 비트코인은 1.79. 생각보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네요. 1.79면 강하게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망 한번 봅시다. CPI 발표 이후의 주가 추이는 과거에 어떠느냐. 고용이 좋거나 고용 발표 이후에는 조정이 왔고 지금까지 CPI 발표 이후에는 상승이 전망이 됐는데 이 CPI 수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가 발표 전후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에 CPI가 예상과 가깝거나 낮으면 증시는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반대로 CPI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되면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은 이 케이스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특이한 것은 물가 목표 발표 후 3주에 증시가 좋았고 3주차에 증시가 좋았고 쇼쿠시, 지금 쇼쿠시죠. 그 다음 주에 더 크게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번 주가 한 번 하락을 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더라.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네요. 아마 통화정책 때문일 거라 추정이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다. 시장은 올해 중반기까지 코 CPI 중심으로 물가 안정을 전망했지만 2024년 후반에는 헤드라인 CPI 중심의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주목을 했는데 벌써 밟아도 내려가지 않는 이제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번 주 오늘 크게 한번 두들겨 맞고 다음 주에도 더 한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CPI 쇼크 시에 보통 발표 이후에 약 2주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죠. 쇼크에는 이렇게 2주 정도 주가가 하락한 모습, S&P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따라서 다음 주까지는 좀 조심을 해야 돼. 2주 정도의 영향이 가더라는 것을 분명히 2023년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자료입니다. 두 번째 키포인트는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을 떠받친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 자금의 유입이었는데 과연 오늘과 같이 CPI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투자 자금은 들어와서 시장을 떠받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이 또 오늘 중요한 어떤 기로 터닝 포인트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성의 지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죠. 미국을 중심으로 예상 밖으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동반 회복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이머징 시장으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어제까지는 기대가 됐죠. 글로벌 경기 환경이 개선이 되고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돼서 돈이 이머징 시장으로 들어오고 일본 증시의 강한 랠리 및 대만 증시가 반등을 하고 여기에 한국 증시도 덩달아서 엮이면서 돈이 들어왔다. AI 사이클에 기댄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한국 시장이 추가로 여기에 수혜를 입을 거로 전망이 되면서 돈이 들어왔다. 국내 기업의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도 지속이 되면서 돈이 들어왔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온 이유를 요약을 해본 거죠. 하지만 CPI라는 그러한 큰 암초를 만났을 때 과연 글로벌 자금이 한국에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대내 환경이 지난 1월 외국인 주식 순매수 규모가 6조를 넘어섰던 당시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뭔가 새로운 변화, 체인지, 이 체인지가 만약에 변화가 일어나서 돈이 빠져나간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빠져나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오늘 미국발 CPI의 하락은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특히 기술주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이 돼서 걱정이 좀 앞서죠. 방법은 없음. 이미 우리는 모두 강하게 디스인플레이션에 풀베팅한 상황인 만큼 견디든지 매도하든지 두 가지 길뿐인데 지금 일단 좀 관망을 해야 되죠. 오늘 아침에 시장하자마자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고 팔 것이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장주의 반대 진영에 서 있는 저 PBR주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 거냐 매우 중요한데 같이 무너질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성장주보다는 덜 무너질 가능성, 이 두 가지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무너지더라도 성장주보다는 덜 무너질 가능성. 따라서 우리는 30% 수준의 포지션 축소가 좀 필요하다. 앞에서도 한 2주 정도까지 이 여파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견뎌야 되고 난 단타를 했다면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에서 주가가 강하게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먹은 게 있다면 일부 수익을 토해낼 각오를 가지고 좀 포지션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3월 말까지 기간을 늘려본다면 21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엔비디아의 목표 가격을 상향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
물량 출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1일 날 엔비디아 실적도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요인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오히려 성장주,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들의 이익 실현 차원의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에 오히려 대비하는 게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한 시장이 3월 말까지 특별히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도 없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가 다 끝이 났고 뭔가를 이렇게 세울 요소는 없죠.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주식시장이 정부 정책이 막 쏟아지죠. 막 선거를 앞두고 막 정책이 난발을 하고 있는데 또한 개별 기업의 투자에 대한 소식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M&A 이 정도가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요인인데 샘 알트만처럼 아주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것도 CPI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3월 말까지는 큰 어떠한 기대감이 없다. 그렇다면 선반영이 강하게 되는 2주 정도 2월 말까지는 시장이 암흑 속에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너무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단기간에 모든 것들이 빠르게 강하게 선반영이 된 이유는 항상 반등이 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지 초이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단기 투자자이고 2주를 견딜 수 없다면 제가 봤을 때는 15에서 한 20%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오늘 하락할 때 같이 좀 매도를 해서 좀 줄이는 방법, 아니면 나는 현금 투자이고 충분히 올해 상반기에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견뎌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문제이지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포트폴리오는 오늘 좀 줄이고 싶네요. 일단 좀 줄이고 한 30% 정도는 줄이고 좀 덜 먹더라도 좀 쉬자. 너무 많이 올라왔고 강하게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 포트폴리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뚝심의 하루, 인내의 하루,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현명한 선택.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눈 감고 팔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견뎌야 되겠다 하면 오늘 시장을 닫고 커피 마시면서 즐겨야 되죠. 방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날의 아침입니다.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관심 종목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어려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늘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슬픔과 기쁨의 격자문이죠. 네, 이것들이 상처를 만들고 이 상처가 딱정이가 되고 이게 새살이 돋으면서 또 단단한 살이 되고 주식이라는 것은 아날로그이고 견디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림사에서 물을 3년간 닦는 그러한 기분으로 견디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빨리 반영되고 빨리 돌아서는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내 자금의 속성, 내 투자의 속성이 뭔가. 난 단기 투자했다면 당연히 줄여야 되죠. 나는 중장기적으로 길게 본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눈을 감고 견뎌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네, 우리 카페 친구들은 네, 제가 중간중간에 코멘트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